큼직큼직한 철이 비켜. 대한민국에 우리가 있다.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현실 탐정들의 숨은 이야기. 쉿! 탐정들의 영원히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한 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파헤치는 집요함의 끝판왕 백호탐정단 나오셨습니다. 아니 미국 페리스가 나오셨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의 김지한 대장님을 꿈꾸는 3년차 열정 말렙 김태현 탐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에이스를 소개를 꼭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친구가 평소에도 굉장히 유능한 친구인데 그래요? 마침 요번에 탐비가 굉장한 의뢰가 들어왔길래 예. 예. 자, 굉장한 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그죠? 네, 긴장되는데요. 새로운 팀원과 함께 탐정 24시에 들고 온 굉장한 의뢰. 과연 무엇인가요? 무려 100억, 100억이요? 100억이 엮인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100억? 그거 100억이 엮인 사건. 잠깐만요. 100억? 탐정에서 야, 벌써부터 엄청난 이게- 스케일이 기대가 됩니다. 100억 사건 대체 무엇일지. 탐정 24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00억이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네, 아파트. 100억?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백호 탐정단입니다. 의뢰 주신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제가 우리 아, 반갑습니다. 노래 좋아하세요. 네. 아니 액수가 너무 커. 100억이라는 게. 저희한테 어떤 의뢰를 하시려고 연락을 주셨지? 저희 엄마가 100억 자산가라고 주장하는 젊은 여자에게 속아서 100억이? 예? 100억이요? 네, 100억이요. 수억을 빌려주고 집까지 저당 잡혔거든요. 100억 자산가.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억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러니까요. 아니 100억 자산가라는 사람한테 5억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지금? 100억이나 있는 사람이 5억이 없다고요? 어머님이 그 젊은 여성이 100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100억 통장을 보여줬어요. 그 여자가. 100억 잔액 네. 통장을 직접 확인을 하셨다. 네. 그리고 엄마는 갤러리하고 아빠는 뭐 건설 사장이래나 뭐래나 그래서 평창동에서 산대요. 아, 이상하다. 100억을 갖고 있는 여자가 80세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다. 이 여자애가 보증을 잘못 써서 사인을 잘못해서 압류가 들어갔대요. 그 통장 100억 통장에 압류가 들어가서 압류가? 그 압류를 풀기 위해서 엄마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상황이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저희 엄마가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예. 그 여자를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빌려주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밝히고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된 거거든요. 야.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 본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 말을 믿고 가스라이팅을 당할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가스라이팅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된 거지? 저희 엄마가 40대 혼자 되셨잖아요. 우리 셋 데리고 살면서 보험회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네. 보험회사에서 신용등급 1등급으로 해서 엄마가 전국구에 상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연봉 1억 정도 됐었던 네. 사람이에요. 90년대 연봉 1억이요? 어마어마한 건데요. 저 정도면 어머니 경제관념은 확실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사회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돈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재정 같은 거를 잘 해요. 그런데 얘가 이 엄마를 막 좌지우지하고 야, 엄마 이렇게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하는 걸 해서 눈물이 나서 제가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막 부들부들 떨려서. 와, 어떤 똑똑한 여자길래. 엄마를 흔들고 있다. 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세 어머니가 100억 자산녀라고 하는 젊은 여자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돈을 이미 5억이나 빌려줬는데 지금도 여전히 믿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홀리셨길래 그거를 계속 믿으시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엄마가 두 사람을 만난 것부터였어요. 어떤 사람들을? 2023년 5월 28일에 네. 제가 그날 엄마 집을 찾아간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갔는데 가 저희 엄마 집에 찾아온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엄마 집에 있었다. 자, 낯선 이 두 사람이 어머니 집을 왜 찾은 건지. 저는 그분이 장로라고 해서 전도하러 오신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네, 교회 다니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권사시니까 눈치가 그가 엄마한테 막 자꾸 뭐 귓속말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좀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제 그분 다 보내드리고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무슨 일로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소고기 사업을 한대요. 같이. 그래서 그 소고기를 미군에 납품을 하는데 이문이 남으니까 투자하라고 권유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투자라는 개념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엄마는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날 엄마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차용증을 썼겠죠. 네. 그거 있죠. 저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제 혹하니까 또. 자, 지불각서를 일단 남겼는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회장이고 부장이래요. 그리고 교회 장로래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잘 나가는 뭐 사업가래요.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 3호랑 뭐 친분이 있대요. 처남인지 누군가가 경찰서장이래요. 그리고 청와대 무슨 거기에 무슨 처남이 무슨 그런 데 있고 아, 다 사기꾼 같은 말이네. 풍선 같죠, 풍선. 와, 진짜 네. 저걸 와씨. 청와대 관계. 자기가 건설회장인데 5천만 원을 빌려 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아들이 죽었대요. 뭐 아들도 다 커서 죽었다고. 그 어머니 엄마 그 불쌍하다고. 심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용했네. 네, 맞아요. 는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고기를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아들 병원비도 돼야 되고 막 이러면서 불쌍하게 온 거예요, 엄마한테. 동정심을 딱한 유발하게. 사정이 네, 다 딱한 사정으로 다 얘기를 해요. 와, 다 흔드네. 할 수 있는 거 다 쓰는구나, 카드를. 어머니가 근데 좀 마음이 약해지는 그 딱 공략법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어머니께서 평소에도 좀 잘 돕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요. 그냥 못 지나치시는. 돈이도 아이고 얼마 딱해. 예. 이러면서 이걸 그럼 하는 또 거야. 어르신들은 마음 약해지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 말씀도 하셨지만 어머니가 너무 선하시고 네. 너무 남들 또 이렇게 다 도와주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참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탐비를 예. 좀 약간 교보제처럼 좀 부모님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청률 떠나서 좀 보여드리세요. 진짜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어르신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좀 경계를 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아유 괜찮다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걱정됐지만 뭐 별일 있겠어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엄마를 사기를 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마가 허리 수술해서 선생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근데 요즘 엄마한테 돈을 계속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자꾸 전화가 와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거렸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좀 알아봤더니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야 이제 이거 진짜 큰일 났죠. 5천만 원이었었는데 그때 따님이 아실 때는 2023년 12월까지 이자를 계속 주다가 그 뒤로 이자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하니까 이제 그들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둘을 쫓아다니다가 2024년 8월 달에가 를 데리고 나왔어요. 또 누구를 데리고 왔어? 자 다른 사람을 소개한 거죠. 이제 30대. 아니요. 네네.
얘가 100억 증여받은 상속녀예요. 이 사람이 100억 100억. 상속녀. 네. 이 사람이 100억 자산가. 네. 저게 이제 그 여잔가요? 얘네들의 말에 의하면 얘가 돈이 많고 100억 있는 애다고 유산 받은 애라. 그러면서 뭐가 100억을 보여주면서 네. 제가 이 채무 돈을 다 갚겠다고. 에? 말이 안 되지. 누군데? 무슨 관계가 어떻게 갑자기 되는데? 등장한 사람이 왜 돈을 갚아요? 큰 돈을 왜? 얘가 이라는 사람한테 보증을 잘못 써서 그 압류가 들어갔대요. 그 통장 100억 통장에. 그래서 그러니까 보증을 잘못 썼기 때문에 경찰도 가야 되고 검찰도 가야 되고 법적인 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데 얘가 교도소를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얘가 불쌍하게 됐다. 무슨 말인지 저거 진짜 지금 막 야, 너무 계속 황당해서. 측은지심을 건드리는구나. 그래서 그가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옆에서 돌봐준다고 했대요. 가 네, 네. 네. 이모가 자기를 너무 잘 돌봐줘서 대신 이 돈도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네. 아, 이거 조직적이네. 지금 압류되어 있는 사람이 자, 변제 확인서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 가족도 사실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100억이나 있는데 교도소로 가야 된다. 이상하네요. 필요한 만큼 압류해 가도 많이 남을 건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돈을 갚아주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한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갈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그 케어받고 사는 거예요. 엄마가 그게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하고 싹싹하게 하는 그 모습에 엄마가 감동을 했대요. 큰일 안 났네. 큰일 났어. 돼요. 한심을 제대로 사버렸네 지금. 아유 어떡하냐. 그러니까 엄마 환심을 사려고 초반에는 몸 괜찮으시냐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다 들어주고 그렇게 계속 권사님 상냥하게 엄마 비유도 마치고 정말 친절하게 구르니까 엄마가 마음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쓴 사람이 16명인가 18명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이자 주면서 내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 압류한 거 풀어주세요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3천만 원 필요하다. 네. 얼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엄마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이래야지 압류를 뭐 풀고 그래서 뭐 100억에서 엄마가 8,500 변제도 하니 이 압류만 풀면은 한 방에 다 해결이 된다는 네. 그 생각에. 계속 들어가는 네. 거예요 지금. 그러면 빌려준 후에 압류가 풀렸나요? 안 풀렸죠. 근데 그 이후로도 돈을 빌려갔어요. 그래서 더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빌려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빌려가는구나. 빌려준 예. 돈을 받으려니까 계속 그걸 더 빌려주게 이거 된 어떡하지? 거야. 와. 누가 빌려? 그것도 그것도 가 빌려갔어요. 처음에 시간이 좀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이러면서 계속 일주일씩 밀려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갚겠습니다.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또 돈이 또 필요하다 그래. 또 다른 또 사건이 일어나서 뭐 300만 원 필요하다 그러고 또 400만 원 필요하다 그러고 700만 원 필요하다고 또 이렇게 계속 늘어가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든 변제하고 얼마인데? 500만 원인데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조금 은혜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우. 다른 날이죠 이제 또. 여쭤볼 게 있어갖고 또 내 이름에 거짓말로 또 돈을 빌렸던 거야 옛날에. 그래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아줘야 될 상황이 있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한다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융통해 주실 수 있는지 해갖고. 얼마인데? 아니 350만 원이에요. 또 다른 날. 제가 일단 이 친구한테 주려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봤더니 자체 2년 600을 달라는 거예요. 뭐? 600을. 이자를?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할 수가 없지. 안 되지. 세상 그러니까 도둑놈들은 그런 도둑놈들이냐.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미 마음이 따님이다. 따님이 돼버렸다 어머니한테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50만 원을 빌리려 지금 카페에서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난다. 너무 나빴어 정말. 네, 권사님. 지금 돈 제가 50만 원 누구한테 부탁하려고 와 있어요. 50만 원만 주면 돼서 누구한테 빌리려고 그러냐고. 친구들 만나자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100억 자산가가 50만 원도 없냐? 입에 안 떨어져? 기다리라 그래갖고 아직 일이 안 끝났다 그래서 돈 50만 원 들려고 그렇게 미거시가 있으면 너 안 초라하냐? 그 초라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가 있어. 우리 손자 통장에 돈은 100만 원 있더라. 내가 50만 원 할머니한테 붙이라고. 손자 통장이요? 그 지금 되시는 거예요? 좀 알고 들어가. 좀 그렇게 좀 알고. 그러면 제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놓을게. 야, 진짜 피가 거꾸로 나 솟네. 진짜 다음날. 네, 권사님. 지금 혼자 계세요? 아니, 권사님. 어제 권사님 저한테 50만 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제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50만 원이 아니라 500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50 달라고 한 게 아닌데 공항을 덮쳐버렸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구해. 나머지 450을 얻어야 되는데 혹시 권사님 이자 주고 거기 안 되죠? 안 돼. 너 혼자 그 돈 50만 원 갖고 초라고 앉아서 그걸 내가 봐서 그랬지. 내가 무슨 버시에서 그렇게 그냥. 아, 그쵸. 나는 못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권사님. 넘어가면 안 돼요. 다음날 또 뭐. 여보세요? 네, 권사님.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응. 그거 뭐냐 11월인가 12월 달에 개돈 타신다 했잖아요. 응. 그러면 지금 그거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왜 나한테는 너 가져가고 돈 10원 하나 줘봤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돈을 준다고 그걸 안 되냐는 거죠. 개돈을 줄 테니까. 아니야. 나 그렇게 못해 나는. 개똥까지 가져가려고 저희. 또 전화 오는 거야? 또 진짜 전화 야, 와? 완전 목이네 목. 너무 열받아. 얼마 남았어? 400 남은 거야. 400이 부족한데 혹시 권사님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물어봐주면 안 돼요? 권사님이 그렇게 몇 천만 원 그런 거를 다 해줬는데 그거 때문에 진짜 이게 사람이 잔돈푼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다 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안 주고 있냐고 안 되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권사님이 뭐 다 해주시는 분인 거 알잖아요. 내가 아니까 권사님이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사님한테 한 번만 더 힘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400만 원이? 400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월요일에 딱 해요. 응. 그래. 너무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정말. 저 뭐야 저거? 너무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은 너무 화가 나. 이런 거에서 나는 큰 돈을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작은 돈들은 너무 열받아 지금. 아니 진짜 이런 걸로 이게 다 가스라이팅하는 생각. 그러니까요. 너무 쉬워요. 계획도 없고 노력도 없어요. 그냥 계속 전화해서 뭐 아무 말이나 하는 것 봐요. 이거는 진짜 이게 말이 너무 안- 피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어머니 저희 권사님 뭐 전화 통화하시는 거 보셨겠지만 너무 그냥 끌려가잖아요. 예?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빌려주고 했었으면 어머님도 좀 어느 정도 금전적인 좀 한계가 오셨을 건데. 네, 돈이 없죠 엄마가. 있으셨을 텐데. 저희 엄마가 돈이 없는데 예. 그 엄마 돈을 다 이제 유용하게 다 빼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 지인 아는 사람들을 예. 통해서 그 돈을 또 빼쓰기 시작했어요. 지인들까지. 네, 예. 지인들까지 이렇게 엄마 네. 지인들도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얘기도 하고 아줌마도 얘기도 하고 엄마 그 아들한테 돈이 있다면서요. 그 아줌마한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돈 빌려달라고 해서 그 돈을 다 가지고 갔어요. 여기서 엄마 친구 아저씨한테 네네 예. 4,800을 빌려서 걔한테 준 거예요. 이러면 어머니 인간관계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네. 보증인으로 돼 있고. 네. 네. 저런 씨.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야 진짜 너무하네.
야, 진짜 인간이 아니다. 너무하다, 진짜. 야, 이거는 그러면 어머니 일단 인간관계가 지금 박살난 인간관계 뭐 신용 다 깨지는 거잖아요. 야,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는 저 100억 자산녀라는 저 거지가 네. 예? 거지지 네. 뭐. 예, 저 거지가 100억 자산녀라는 저 거지가 어머니의 지인들 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이용했다. 아, 이게 너무 소름 돋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어머니 지인들 중에 이제 누가 돈이 있는지 네. 다 알고 있었고 계속 찔러보기 식으로 누가 안 된다 하면은 그럼 누구는요? 그럼 누구는요? 그러니까 이제 집요하게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보니까 이제 따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계속 얻는 거지, 저 네, 사기꾼들이. 돈이 있는 사람 명단을 다 이제 자기가 기록을 했다가 하나씩 다 꺼내는 거죠. 저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작업치는 사람이 네. 한 명이 아닐까라는 아니겠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조직이야. 오, 이거는 진짜? 조직이에요. 엄청난 또 다른 형태의 이게 신종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걸 뛰어넘어서 그렇지. 또 다른 뭔가가 지금 새로 그렇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범죄가. 그 돈은 다 한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저 100억 자산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은 주로 100억 자산녀가 예. 했지만 그 여자를 소개했던 소개해주고. 그 두 사람 아, 맞아. 있었잖아요. 네. 강씨 예. 둘. 그 사람들한테 입금된 내역도 그쪽으로 간 있었어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추측인데 세 사람 다 연관이 있는 있겠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늘 이거 여러분들 새로운 형태의 사기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많이 뺏겼다. 아,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이분뿐만 아니라 전도사님한테도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해서 2,8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인들 한 10대명한테 돈을 빌려서 엄마가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엄마 돈으로 메꾸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은행 대출도 엄마를 시키는 거예요. 대출까지. 완전히 어머니를 그냥 말렸구나, 대출을요? 말렸어. 그게 주택 청약이거든요. 그 주택 청약 300만 원 된 것까지도 대출 받아라.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비대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대면만 된다고 하니까 엄마가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만나자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만나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엄마 돈을 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또 있어요? 엄마가 텔레뱅킹을 못하니까 그 엄마 텔레뱅킹을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자기 계좌로 돈을 빼갔어요. 텔레뱅킹은 그냥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응? 그래? 근데 그거 그 보낼 때 텔레뱅킹 비밀번호랑 OTP 눌러야 되지 않아요? 응? OTP. 그러니까 비밀번호 누르고 네. 그 또 번호 뜨는 거 카드 이렇게 딱 그래, 누르면 그거 누르고. 그 두 번 누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권상이 빌려주면 되잖아. 아, 나도 진짜 와, 어떡하지 나 이거. 와. 너무 화가 난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비밀번호에다가 OTP 이거는 사실 모든 정보를 다 준 거거든요. 명의를 준 거랑 다름없는데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까지는 사실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뭐 사기인데 제가 봤을 땐 거의 보이스피싱 수준인 조직이 것 하는 거랑 같아. 똑같은 네, 예, 행위를 그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비밀번호나 OTP나 이런 게 다 이제 본인 인증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OTP는 사실 최종적인 인증 수단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주면 뭐 계좌 조회는 뭐 물론이고 뭐 이체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대출도 받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만 절대로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죠. 아, 이거 어떡합니까?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아, 너무 심각한데요. 아, 역대급으로 화난다, 진짜 이거는. 도대체 이 답답한 상황의 끝은 어디일까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네. 네네. 근데 그때까지 돈만 빼간 줄 알았죠. 뭘 또 빼가요? 최근에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받은 게 집 저당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금저당이요? 집담보로? 네? 집까지요. 네네. 8월 달에 이제 애가 돈을 막 빌려달라 해서 엄마가 돈을 줄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3천만 원을 또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진짜로 미쳐버리겠네. 근데 엄마가 돈이 없으니 나는 집밖에 없다. 이 집이라도 잡혀서 네가 압류를 풀어라. 이래서 엄마가 근저당을 잡아준 거거든요. 최고액 1억 9천. 네네. 2억 9천?
그러다가 이제 살펴보니까 엄마 앞으로 상가가 있는데 네? 그 상가도 네. 근저당이 잡혔더라고요. 상가도요? 네. 저거는 저 어머니께서 저거는 완전 이거는 진짜 지금 흘려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귀신한테 홀린 거야 지금. 이 상가는 경매도 들어왔어요. 상가가 경매 네. 넘어갔습니까? 지금? 네. 어머니가 평생 읽었던 것들이 지금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경매까지 넘어. 그거는 정말 특별한 거거든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퇴직금 같은 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네. 엄마가 한 3, 40년 전에 상가를 하나 그거 분양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엄마가 이 노후에 좀 편히 쓰라고 이제 조금 이제 월세라든지 이렇게 받는 그런 건데 의뢰인분도 지금 엄마- 너무 속상하지 지금. 아빠가 엄마 우리 가족들이 남겨준 그 피땀인데. 네. 아빠가 우리한테 주고 간 건데 그래서 언니랑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고 가신 건데. 네. 정말 열심히 사신 건데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같은 하늘 아래 왜 저따구로 살죠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지금 1년 반 동안 저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동안 가족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은 네. 어머니께서 이제 입을 딱 닫아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들을 못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그치. 잔소리 들을 게 자식들한테 뻔하니까. 좀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여지껏 탐비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사기 사건들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당한 분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사기꾼들도. 근데 뭔가 여기가 좀 무른 땅이네? 라고 했었을 때 그 무른 땅이 엄청나게 뭐 돈이 많고 아니라 그냥 거기를 계속 네. 치는 것 같아요. 진짜 잔인해. 그럼 거기서 어떻게든 뽑아내는 거야. 반드시 이번 의뢰는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끓고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나. 예, 속에서 지금 와, 끓고 진짜 있는데 반드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80세 어머니에게 접근해 가족들도 모르게 온갖 재산을 앗아간 자칭 100억 자산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예,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휘둘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가스라이팅을 네, 원하는 대로. 네네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엄마를 막 좌지우지하고 딸이 없나요? 딸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나를 막 경계하는 식으로. 차, 딸이 없나요? 권사님 혼자 있어요? 응. 진짜 혼자 있어? 체리 배고. 권사님 그 금액이랑 이런 얘기 딸한테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 따님 있죠? 응. 여기서 따님이 개입이 되면요. 저 진짜 저 못 견뎌요, 권사님. 못 견뎌요? 여보세요? 권사님. 네, 그리고 혼자 오세요, 꼭.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저. 와, 씨. 정말 나쁘다. 정말 악마다. 난 진짜 속으로는 내가 아는 욕을 다 했어. 지금. 나도 욕 많이 했어요, 지금. 네. 네. 선생님이 집에 오는 부분들을 계속 경계를 많이 하네. 네네. 네네. 네. 엄청 경계해요. 작년 2024년도 11월 달에 엄마가 애를 찾아간다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는데 딸이 오면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오라고 해놓고. 그래서 엄마가 지하철에서 지팡이 가지고 뭐 너 가라고 네가 해준 게 뭐 있냐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완전 세뇌당한 것처럼 네. 안 믿고 계신. 네, 엄마를 안심시키고 비율을 맞춰야 될 상황이어서 그래서 엄마 나는 이만한 소리도 안 할 테니 나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 이제 비유 맞춰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냥 같이 나오더라고요. 5시도 만났는데 거기서 그 100억 통장 그 앱으로 보여주고요. 그걸 직접 보셨습니까? 네, 100억 그거 어느 은행 100억이 아니라 통합자산 앱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13억이에요. 113이었어요. 제가 그거는 기억해요. 근데 113억. 저도 처음 보는 돈이라 저는 그 기억이 이렇게 딱 선명하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언제 그 돈 넣어보라고. 10원, 20원 넣어보라고. 이게 통장이 살아있다고. 넣어보라고. 이통찡 올리시면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확인을 시켜주니라고. 그쪽에서 혹시 10원, 20원 입금을 하라 해보라. 네네네네네. 자가의 금액. 네네. 2번을 해보라 그래서 2번 해봤어요. 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뭐 그런까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100억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부분들입니다. 네네. 야. 아니 근데 저라면 진짜? 113원 10원 넣어보라고? 진짜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상황에서. 저조차도 그러면 또 그것을 자, 저도 흔들릴 것 변호사님, 같은데 저 어떻게 된 저게 거예요? 보셨을 네, 때는 네. 이제 통장 잔고가 약간 조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잔고를 조작해서 이제 속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 금융기관의 앱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내 자산 추가하기라는 어떤 탭 같은 부가 기능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현금 자산 있잖아요. 네. 여기 기록되지 않는 임의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억이건 뭐 몇 조건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럼 예를 들면 내 계좌에 들어오는 것도 합해지고 내가 임의로 들은 것도 이제 합해지는 거죠. 그냥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모르죠. 기능인지. 수정해 보건데 그렇구나. 이제 있던 계좌의 금액과 내가 넣은 금액이 합쳐져서 뭐 입금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잔고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기관의 앱이고 하니까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의뢰인분도 혼란했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잘 모르면. 근데 사실 속이려고만 하면 방법이 충분히 있죠. 그렇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압류라는 건 하면 추심을 하는 거거든요. 압류했으면 그냥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가 돼서 100억이 묶여 있다라는 것 말이 자체가 자체가 아니라 그냥 모순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모순되는 말이다. 그렇죠. 문연의 여보 무슨 마음고생이 얘기야. 언니랑 저랑 변호사 이제 6명 쫓아다녔거든요. 그분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엄마는 안 믿으시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눈으로 100억 통장을 4번이나 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게 안 잊혀진대요. 자다가도 통장에 그 돈이 아른아른거린대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애타게 해서 보여줘요. 이제 돈을 계속 안 보내다가 분기별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애태우다가 돈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이 한 행태가 보면 얘네들은 너무 당당하게 막 돈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엄마 말이 돈이 없으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니까 엄마는 얘가 돈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어르신분들은 이제 정보가 좀 취약하니까. 정보가 좀 진짜 이거 취약하시니까. 엄청난 그렇죠. 사건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25년도에 이제 확인서를 써준 게 있는데요. 거기에 한 2억 정도 네. 현금이 갔고 무섭지도 않나 어떻게 저렇게.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이 집하고 상가 근저당 해서 한 5억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억 말고도 현금으로 인출한 게 있어서 그 돈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잘 몰라요. 5억이 넘는 금액이다. 네. 사실 상황이 이 정도까지면 네. 어머니께서 이제 돈을 빨리 갚으라고 이제 요구도 하시고 네. 그럴 법도 한데 엄마 지금도 요구하죠. 돈 빨리 갚아라. 나 손에 끼치지 말아라. 얘기하고 막. 근데 막 미룰 때마다 공증을 서주겠다 그러고 막 미룰 때마다 지불각서 써준다고 했다고 하고 막 이런 걸로 막 계속 미루는 거예요. 언제? 내일 바로 한다니까. 아 오늘 다 온다고 근데 또 무슨 또 내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일이 끝나니까 내일 보낸다고요, 권사님. 봐봐,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 내일은 어떻게 할 건데? 시간을 계속 끄는 거죠, 저렇게. 공정을 잡아놨는데 이런 거 써주면서 이제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근데 거죠. 안심시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지금 자기 돈을 안 갚는 거는 엄마가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아저씨 거를 걱정하시거든요. 예. 네. 신용이 떨어지니까 엄마가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너무 상해 있으세요. 선생님 이 정도 상황이면은 네.
법적으로 뭐 또 조치를 취해볼 수도 있었을 건데. 네. 아, 이대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서를 찾아갔죠. 그런데 주소지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었는데 수사관이 말씀하시기를 사고 발생지나 그쪽에 가서 고소장을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고소하면 시간만 걸리고 차라리 때 가서 돈을 받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압류가 풀리면 돈 줄 거다. 그러면서 고소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줘야 받죠, 어머니. 주겠어요, 안 어머니. 줘요. 아, 그렇게 해서 고소를 지금 못 하셨구나. 그러면은 지금 어머니께서는 이제 고소를 안 하신다고 계속 저러고 계시고, 근데 그러면 의뢰인은 뭐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렇진 않고요. 아까 범죄 피해자는 이제 고소란 형태로 이제 처벌을 원하고 수사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하면 돼요. 아, 고발이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님이나 지인분들이 고발을 하면 되는 거죠. 자료를 모아서. 그걸 네. 모르셨구나. 근데 어머니도 돈을 못 받아서 지금 막 너무 마음 상해 계시다고 했는데 또 근데도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요? 그래서 의뢰인이 저희한테 의뢰한 목적도 이 모든 게 사기라는 증거를 찾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이 모든 게 사기다 하려고 의뢰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어머니가 이게 어머니가 지금 사기라는 너무 거를 끌려다니니까. 인지하고 그래야 멈추지. 고소를 하든 뭘 그렇죠. 하든 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좀 정확하게 눈을 떼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제 듣고 싶은 맞아. 것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그거 다 사기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거기에 매몰돼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아마 어머니도 어쩌면 인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그렇겠지. 지금까지 이제 들어간 돈, 그렇지. 내가 이게 벌려놓은 이제- 일, 그럼요. 그렇지.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멈추지 이 생각에 정말 받아들이질 못하고 인정하지 그렇죠. 못해서 네.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사기 그렇죠, 아닐 그렇죠. 거다,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 맞아. 그 마음 뭔지 알아. 그럼 혹시 저희가 또 조금 더 참고할 만한 단서나 자료가 좀 더 있으신가요? 초본이 있거든요. 네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 이사를 몇 번을 했는지. 20번 넘게 이사를 많이도 했어요. 옮겨 댕기네. 네. 21번? 아, 수상하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 누구 쪽으로 나오는? 고시텔이. 고시텔이 네. 고시텔로 돼 있네. 고시텔이요? 100억 자산녀가? 고시텔이요? 100억 자산가와 고시텔 좀 안 맞네. 그래서 아 이상하다 생각해서 하고 신용 정보를 한번 했어요. 이게 신용 등급이에요. 캐피탈 대출이 캐피탈 대출도 있고요. 이금 자기가 요건 대출을 대출. 받아놓은 게 많이 연체도 밀려 있고요. 나쁜 사람인 거죠. 최대한 돈을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기는구나. 뭐든지. 빨리 찾아서 보고 싶어.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연체된 대출이 3건이나 있고 100억 자산가라고 네. 보기 좀 어렵네. 네. 100억 자산녀가 어떻게 사채를 빌려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엄마가 돈을 안 갚으니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드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틀 밤을 잠을 안 자니까 네. 노래 손발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불러서 병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이게 화병이다. 이게 뭐 신체화로 나왔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한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큰일 나요. 말년에 참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입원해 계세요. 그런데도 아직 이제 갚을 거라고 네네. 굳게 믿고 계시는 네네. 그 끈은 못 놓고 계시면서 네. 엄마는 확실히 믿고 계세요. 아직까지. 음. 저희 엄마가 이렇게 아프시다 보니까 그게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막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막 제가 또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밝혀져야지만 엄마가 모든 상황도 정리되고 엄마 마음도 불면증도 드시는 것도 이게 네.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100억이라는 실체가 안 드러나면 엄마는 끝까지 그 100억이 있다라고 믿고 갈 것 같아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돈도 받아내야죠. 네, 돈도 좀 받아내고 받아야 돼요. 실체도 밝혀야죠. 예. 진짜 찾아주세요.
마지막 주소지가 어디였나? 여대 그었던데. 여기입니다. 이곳 호텔입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고시텔이죠? 네. 100억 자산녀가 머물렀던 있겠냐? 고시텔. 15, 16, 17, 18억 없는데? 아예 없다고요? 실호에서 끊겨 있습니다. 18억 없는데요. 네. 17억은 진짜야? 뭐야 이거? 관리실이 몇 층이었나? 관리실 5층입니다. 관리실가 보다.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 예. 혹시 여기 418호가 없습니까? 418호요? 예. 418호가 없어요? 아예? 시간이 지나도 회자되고 싶은 코너 탐정 실화극 사건 수첩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탐정들의 영업 비밀을 찾아오신 일일 탐정분이 계십니다. 등장과 동시에 교복 입은 여학생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한 이 세대 대표 아이돌이자 암염에 따라따따따야 내 머리는 너무나 나빠져 듣는 순간 머릿속에 함정이 맴도는 수능 금지곡의 주인공이었죠. 데뷔 20년 차를 맞아 501 유닛 결성으로 식지 않는 팬심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한 탑골계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가수 김기정 씨 나오셨습니다. 김기정입니다. 안녕맨 그래요. 아, 진짜 명곡이다. 명곡이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이 생각밖에 안 난다. 이게 그렇게밖에 안 진짜. 돼. 아, 근데 20주년이 너무 충격인데? 20주년이에요 벌써. 벌써? 진짜? 맞아요. 네. 아니, 정말 근데 해외에서 20주년 콘서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지금 바쁘시겠네요, 이제 계속 하고 그럼 있어요. 지금. 즐겁게 오랜만에 이제 멤버 3명이서 이제 유닛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규정 씨가 네. 볼 때마다 네. 형 나 탐비 진짜 팬이야. 아, 그래요? 아, 저 탐비 완전히. 맨날 보고 있어. 네. 탐비 너무 좋아해. 근데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우와. 도파민을 이걸로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일단 의외네. 왜냐면 평상시 때도 되게 얌전하고 좀 이렇게 조용하고 젠틀한 친구가 네. 이렇게 마라맛 그 프로그램들을 왜 좋아하는지. 현실에 그런 일이 너무 없어서 그럴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유인나 배우님의 그 리액션이 너무 또 좋거든요. 약간 제가 어떤 여기서 진짜 예. 비슷한 네, 느낌으로 예. 그래서 이름 보고 딱 먼저 추리 시작하고 정말 아시는구나. 규종 씨가 이렇게 우리 탐비를 좋아하는 거 보면 네네. 우리 규종 씨 주변에 이 탐정들의 좀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 건가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지인의 얘기예요. 네, 네. 네, 제 그렇지. 얘기도 아니고 규종 씨 얘기는 뭐 아니겠죠. 제 친구 얘기도 아니고 주인의 또 들은 얘기. 어느 누군가 이야기인데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남자분께서 직업이 이제 해외 위주의 약간 출장 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식 이후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 머물러야 되니 거기서 신혼집을 갖자. 같이 가면 뭐. 오케이가 됐어요. 그럴 수 있죠. 오케이가 되고 응. 안 옵니다. 어? 여자가 결혼식은 했는데 네. 나 잠깐 뭐 정리할 게 좀 있어. 여자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안 가요. 아, 왜 그럴까? 남자는 뭐야. 가 있고. 남자 가고. 네. 근데 아직까지도 신혼 그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이에요? 네, 지금이에요. 탐정 24시에서 바로 우리 지금 해야 돼요. 네. 이런 거는 경찰한테도 못 알려요. 이 정도는. 이런 건 탐정님이 하시는 거죠. 백호 탐정님 냄새가 납니까? 좀 이따 명함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좋습니다. 아, 우리 규종 씨가 좋아하는 우리 탐비의 또 시그니처 코너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네. 오늘 규종 씨 아, 네. 실제 현장에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 잠깐만요. 네. 와, 잠깐만 숨 좀 쉬고 가겠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추리력이 좀 갖춰져 있는지 저희가 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네, 봐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직접 약간 쫓아간 적도 있습니다. 역시. 밝혀낸 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기대되는데요. 똥촉일지 황금촉일지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데뷔 20주년의 탐비 찐 애청자 김규종 씨와 함께하는 사건 수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 간 거야? 퇴직을 했군요, 아버님이. 뭘 또 잃어보셨나? 리모컨 못 봤어요? 난 늘 두는 곳에 딱 뒀네요. 뭘 제자리에 두는 법이 없는 건 당신이지. 리모컨 진짜 발 달린 거 아니야? 상상 없어져. 발이 달렸나? 어디 간 거야? 리모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분 다 이리 와보시라니까요. 아 이거 건강검진 진짜 비싼 거야. 대학병원이라고. 아이씨 한두 번도 아니고. 퇴직하니 좋네. 아들이 건강검진도 예약해주고. 아 좋지 그럼.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쉬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제가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다 할 거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나 신경 써. 우리 이제 걱정거리 하나도 없다. 너 대기업 취직했지. 이제 장가만 보내면 애비 할 일 끝이다 끝. 장가만 가면 되네. 뭐 있다. 장가를 보내다녀 아버지. 그럼 뭐 평생 애비한테 얹혀 살래? 장가 안 가?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어머니 아버님 좋았어요. 며느리죠. 며느리잖아요. 비극의 시작. 오늘 이미 했네 아들은. 에? 심지어 여기까지 아직까지 있어요. 얘기도 있어. 만삭이야. 비극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게 모든 게 낯선가 봐. 그치? 큰일 났다. 어떡해. 여기가 어디야? 어떡해.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어떡해. 야, 아버지가 지금 아이고. 여보. 휴지 어딨지? 너 들어갔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했던 한길 씨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자, 나를 잊지 말아요. 오늘 이야기는 시작부터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규정 씨. 예.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머릿속이 바쁘네요 지금. 난리가 났네요 지금. 예비 탐정이었던 우리 규정 씨. 아버지를 다른 데로 막 보내고 이러진 않겠죠. 우리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그런 얘기도. 그런데 그거를 아들 모르게. 그러면 아들이 힘드니까. 네.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자, 그럼 이렇게 예, 합시다. 힘을 좀 나눕시다. 나눌게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불륜으로 갈 것 같냐, 아니면 폐륜으로 갈 것 같냐. 누군가를 위하여 네. 어머니든 네. 며느리님이든 네. 누군가가 네. 아버지를 네. 어디론가 보내버리지 않을까. 아, 폐륜이다. 폐륜 쪽으로. 폐륜이다. 저는 아버지가 네, 이제 정년퇴임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도 홀가분하시고 그쵸. 저걸 연기로 해서 시원하다. 그 무늬만 요양병원에 있고 실제로 이제 바람을 피러 가는. 그걸 위해서 오줌까지 지렸다? 네. 그러면 보내드립니다. 저건 오줌이 아니라 네. 저건 오줌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은 거. 그러니까 아. 어디더라 하면서 버튼을 싹 소품, 누르는 거죠. 소품으로. 소품까지. 소풍을 준비했다? 그럼 보내드려야죠. 아니면은 예. 가족이 모르는 이제 아버지의 그런 과거들이 하나씩 터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알고 봤더니 또 어떤 여자가 있어. 네. 근데 그 여자가 아버지랑 뭔가 어떤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는 난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고.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참극 이런 느낌. 아버지는 어쨌건 갑자기 저 집에 이제 뭐 어떤 여자가 어디에서 오거나. 갑자기 이제 어떤 아이가 오고 아이가 올 수도 있고. 우리 아빠 예, 퇴직금 내 거예요. 남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은 가늠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근데 어쨌든 지금 저 장면에서만큼은 가족들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고 특히 아들이 네. 막 부모님 건강까지 챙겨주는 그럼. 상황이었는데 딱 저렇게 돼서 너무 마음이 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제목만 봐서는 절대 일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 비극. 이 가족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 네, 너무 비극인데. 이거 참. 퇴직하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고요. 근데 노인성 치매라니. 아드님께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온 가족이 난리였죠. 워낙 강직하셨던 분이라.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시고요. 근데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상황을 늦춰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알아보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가 있더라고요. 노인성 치매는 뇌의 해마부터 손상을 시작해요. 해마는 새로운 일을 기억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30년 전 일은 또렷이 기억을 하면서 바로 오늘 일어난 일, 즉 새로운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한 치료만 계속 지속하신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아버님도 진행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자, 오늘은 기억의 지도를 그려볼 거예요.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이름을 중심으로 지도를 하나씩 채워나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이 예시처럼 이름을 먼저 적으시고 그 주변에 가족, 직업, 또 살고 있는 집,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 지도처럼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교육도 받고 병원에서 약도 처방받았어요. 그런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나 본데요? 여보. 죄송합니다. 이리 와. 죄송합니다. 예. 내려가자. 이렇게 앉아서 써야지. 이렇게 와. 빨리 여기 앉아봐. 자, 이름을 써야지. 자, 여보 여기다 이름 쓰고 여기 좋아하는 거, 당신 좋아하는 거 내가 여기다 적어놓을게. 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세우는 왜 안 와? 애미 혼자 쌍둥이를 어떻게 봐요? 이제부터 여긴 나랑 둘이 와야 돼요. 세연은 바빠요. 여보, 왜 이래 진짜? 근데 이제 저렇게 아프시니까 계속 저런 증상도 있으시죠. 보면 빨리 가. 집에 가자. 왜 또 그래요? 여기서 교육받고 그래야 좋아지지. 집에 가. 응? 여보, 여보? 여보라고 한. 왜 나한테 화를 내? 응? 학원 내 바람핀 놈이 뭘 잘했다고 소리쳐 나한테? 왜 화내? 여보. 죄송합니다. 왜 이래 여기서? 이리 와. 뭐야? 왜 그래 저분한테? 앉아 빨리. 왜 그래? 빨리 이거 써. 야 뭐죠? 뭐지? 뭔가 시그널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진짜 아는 분은 아니겠죠? 아니 그러면 딱 서로 알아보셨겠지 또. 이건 왜 칠하다 말았어? 이쁘다. 이쁘지? 난 초록색 좋아하는데. 결국 아버지는 점점 온전한 정신인 시간보다 기억을 잃는 시간이 더 많아지셨고 우리 똑같네? 화목하고 건강하게 살자. 초반에만 해도 저렇게 막 적었는데 이제 계속 모든 곳에 인식시켜주는 네. 부분이죠. 어졌어. 잘 먹었어. 배고파 밥 줘. 밥 금방 먹었잖아요. 응? 내가 언제? 나 굶겨 죽이려는 거지? 아니 누가 누굴 굶겨 죽여?
아이고. 아줌마 집에 가! 가! 집에 가! 가! 가라요! 급기야 아버지는 점점 어머니에게 폭력적으로 변하기까지 하셨어요. 아, 저런 성향까지 변할 수 있구나. 같이 힘들어지는 치매가 네. 진짜 참 맞아요. 괴로운 질병이긴 한데.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진짜 누구 한 분이라도 이제 치매에 걸리시거나 하면은 사실은 이 온 가족, 가까운 친척, 친지까지도 지금 다 같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맞아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 수가 무려 12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초기 증상은 그냥 건망증 정도 증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언어 능력도 좀 저하되고 인지 능력도 저하되고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이제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난다라고 해요.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옷을 입는다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들이 24시간 이제 옆에서 케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대한치매학회에서 환자 가족 100명을 상대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가 가장 힘드냐고. 그때 1위가 뭐였냐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환자가 제어가 안 되니까 같이 외부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외부에 나가서 어떤 일을 볼 수가 없고 집에만 계속 매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억장애. 이제 기억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너무 슬플 것 같아. 치매만 좀 정복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예. 집이 난장판이 되는데. 아. 괜찮으세요? 아이고. 마음 아파, 그죠? 아버지 울다가 잠드셨어요. 쌍둥이 보는 것도 힘든데 자꾸 오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기억만 돌아오면 미안하다고 하시네. 나만 보면 난리를 치신다. 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날 어떻게 제일 먼저 잊어? 엄마, 우리 요양보호사 구해요. 집에 상주하시는 분으로. 사람 구하고 어머니는 당분간 우리 집에 와 계세요. 일단 어머니를 아버지한테 분리시켜 놓는 게 최선인 것 같아서 아버지를 24시간 케어해 줄 사람을 구했는데 사람 구하는 것도 참 힘들긴 한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좋아 보이시는데요? 집에 계실 때는 홈캠 있으니까 저희도 휴대폰으로 틈틈이 지켜보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 있거나 하면 바로 달려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얼굴 그렸어. 잘 그렸지? 집에 가자, 여보. 아이고 또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를 가장 먼저 잊어버리니까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아버지가 연기는 아니겠죠? 나 진짜 설마. 진짜? 저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예. 진짜 대포권 씨. 진짜. 아버지, 어디 가세요? 처음엔 요양보호사를 어머니로 착각하는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여보, 나왔어요. 보호사님? 이러지 마시라니까. 아이씨야 싫어. 이거부터 좀 벗고. 같이.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어머, 깜짝. 오셨어요? 약 받아왔어요. 아, 네.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식사하시다가 국을 옷에 쏟으셔서요. 아, 다행히 뜨겁진 않아서 데이진 않으셨어요. 여보다 물. 말라요? 목말라. 알겠어요. 잠깐만요. 기분이 묘한가 보다. 그쵸? 하면 좋네요. 참 그 아내분도 기분이 진짜 묘하겠네요. 네. 여보, 나왔어. 아, 정말 일 잘하시는 건데. 일 잘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뭐 있어요. 없어. 근데 이제 부야가 나, 화가 나요. 아니, 안 돼, 그러면. 응? 번호가 바뀌었.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네.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오늘은 사장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셔서요. 치매센터도 절대 안 가신다고 난리치셔서 지금 간신히 진정시켰어요. 근데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요? 아, 사장님이 바꾸셨죠. 저도 번호 알아내느라 한참 걸렸어요. 제가 이따가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네, 얼굴만 보고 갈게요. 지금 간신히 진정시켰다니까요. 사모님 얼굴 보시면 또 난리 피우실 텐데 안 돼요. 안 돼. 오늘은 그냥 가세요. 아니, 얘기 안 하고 말. 엄마 말씀이 요양보호사가 자꾸만 묘하게 선을 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주객이 완전히 뭘까요? 바뀌어버린 이 이상한데요. 느낌이. 내 집인데 이제 내가 뭔가 못 들어가. 사정이 있나 본데 지금? 왜냐면 이런데 갑자기 또 이제 뭐 난리가 나면은 그렇지. 또 진정시키는 오래 건 또 걸리니까. 보호사님 또 몫이니까. 그 아버지가 또 어떻게 보면 저 아내분을 네. 적으로 간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 무섭네. 자꾸 진짜 안주인처럼 군다고요. 안주인처럼 군다. 근데 제가 진짜 이상하게 생각되는 건 그 요양보호사한테 아버지를 맡긴으로 자꾸 알 수 없는 멍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멍이요? 요양보호사 말로는 다른 치매 환자랑 다툼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니까 혹시 그 요양보호사한테 학대받는 건 아니냐고. 그래서 못 보게 한 거 아니에요? 학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면 이건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 네. 아버지 휴대폰으로 아버지 계좌를 확인해봤는데 요 근래 며칠에 한 번씩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식으로 현금 인출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아버지 소지품을 확인해봤는데 역시 현금은 없었고요. 현재 아버님께서는 정상적인 대화가 거의 안 되는 상태이신 거죠? 정황상 요양보호사가 의심스럽긴 한데 그 심증만으로 해고하기엔 아버지가 그분을 너무 의지하고 계셨어요. 아, 진짜 예민한 문제다. 요양보호사가 아버님을 24시간 케어하고 있다고 하셨죠? 집에는 CCTV가 있고요. 거실에만요. 아. 방에 놓고. 거실에. 제 생각엔 일주일에 3번 치매센터에서 교육받으실 때나 가끔 산책하실 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님 사진이나 집 주소 아니면 치매센터 주소 같은 자료를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치매에 걸린 의료인의 아버지와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요양보호사. 혹시나 아버지가 실버 칼라 범죄의 타깃이 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상처가 너무 좀. 네. 자, 뭐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의심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정황들이. 네, 보통 요양보호사님들은 정말 네. 굳은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네, 가끔 뉴스로 저런 분들의 좀 이야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처럼 그 인지 능력이 저하되신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실버 칼라 범죄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이긴 한데 그 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그 한 80대 정도 되는 치매 노인을 골절이 될 정도로 이제 폭행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인간이 자기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자기가 이제 돌보던 그 치매 노인 계좌에서 무려 한 13억 정도를 빼돌린 거예요. 진짜 악마다. 근데 그게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60대 여성과 아들이 짜고 그 정도 돈을 빼돌렸거든요. 아들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혹시라도 요양병원을 가게 되면 부모님의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SNS 네. 문자가 올 거 아니에요? 같이 해놔야 돼. 같이 해놔야 돼요. 공유해놔야 돼. 자녀분들도 같이 해서 갑자기 돈이 왜 빠져나가지 이런 걸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혹시 뭐 탐정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뭐 사례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요양병원에 장기간 그 입원해 있는 아내의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말도 안 되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탐문을 해보니까 아내는 남편 몰래 병원을 이미 퇴원한 상태였고요. 뭐예요? 거기서 만난 의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요? 네, 의사하고 눈이 맞아서 별도로 살림을 어머. 차리고 있는 야, 별일이 다 있다, 그 정도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미치겠네 진짜. 아니 어떻게? 진짜 대단하다. 그런 분들. 자 우리 규종 씨, 참여 아니야. 예. 요양보호사가 아버지를 때리고 돈을 네. 빼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반대로 아버지께서 이 치매에 오셨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막 돈을 막 그럴 수도 찾아서 있죠. 드리고 이런 거는 어떤 문제가 따로 분간을 못하고 그냥 옆에서 근데 그것조차 요양보호사가 하지 마세요. 안 주셔도 돼요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기한테 보내게끔 유도를 하지 요양보호사가 않았을까요? 전화기에 어떤 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냥 치매가 있기 때문에 자기 걸 다 얘기해버릴 수도 그치, 있어요. 막 여보 하면은 여보 나한테 용돈 주고 싶지. 자 눌러봐 보내. 그런 식으로. 근데 네. 다들 이미 보호사님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히려 네. 보호사님은 지금 아버지를 돕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자, 진짜? 근데 돈이 왜 나갔느냐? 아들이야? 아버지는 이미 벌써 본인이 가실 거에 대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속세를 네. 덜 물리게 하려고 현금을 미리미리 좀 빼서 살짝 머리가 많이 좋으신데요. 그거는. 사실 왜냐면은 대기업에서 그렇죠. 정년 퇴임을 할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라 그거를 국세청이 모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빼가지고 이거를 현금화 시켜서 그런 행동 함부로 했다가 더 크게 당해요. 모르지 나는. 아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규종 씨가 우리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뭘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난 몰라. 아버지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이 아버지가 이제 연기다. 내 삶을 살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다. 마지막 청춘을 엄마만 그러면 내 아내만 아니면 되니 어떤 여자든 상관없으니 바람을 펴보자 해서 요양보호사 누가 오든 랜덤하게 그냥 자, 저는 제 생각은 뭐냐면 아버지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이미 과거의 내연관계라는 거예요. 내연관계인데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메이킹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본다 이거죠. 왜 우리 탄비는 대박이다. 탄비는 평범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치. 그렇다면 아버지는 너무 연기를 못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보는 앞에서 계속 뭐 여보 이러고 있고 네. 티나게 더 아니죠, 더 잘하는 그렇게 잘하는 거죠. 거죠. 진짜 같잖아요. 아 연기를 안 해본 가 모르는 거야. 우린 드라마를 해봤잖아요. 아 우리요? 어떤 드라마? 각자 따로요. 아 예. 저 드라마 작가예요. 그래서요? 네. 캐스팅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셰프인 줄 알았다 사람들이. 셰프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작가예요 나는. 자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묘하게 선을 넘는 것처럼 보이는 요양보호사. 정말 그녀는 가족들 모르게 아버지를 때리고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갔을까요? 누가 사입니까?
노란색. 잠깐만. 하늘색. 여보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그래, 저분 두고 또 나오셨다. 저분이 자꾸 그러니까 시그널 뭔가 있죠? 있는 뭐가 것 있어? 같은데. 뭐 그냥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여보. 너 또 바람 피지? 그렇지? 아이 아주머니 저기. 근데 그렇지 않아. 어머 어떡해 진짜 이 아줌마 또 시작이시나. 저기요 아저씨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우 제발 조심 좀 해주세요. 아우 정말 여보.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하시네 진짜로. 아유 바쁘셨겠네 또. 어떡해. 팀장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몸에 든 멍은 진짜 다른 치매 환자가 괴롭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요양보호사 말이 사실인 건가? 네, 지금까지 본 걸로는 학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돈은 어떻게 된 거지? 여기는 어디야? 센터요 치매센터. 혹시 저 알아보시겠어요? 요양보호사님. 네 맞아요. 오늘은 알아보시네. 정신이 좀 돌아오신 것 같지?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도 거기 갈까요? 거기? 거기로 가서 할까? 사장님 정신 맑을 때마다 가시는데. 그래요. 갑시다. 혹시 은행 아닐까요? 따라가보자. 네. 잠시 정신이 돌아오자 의뢰인의 아버지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요양보호사. 여기까지 하면 서류 작업은 끝날 것 같아요. 서류 작업이 불안하다. 끝난다? 아, 어디야? 은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뭔가 사무실 같은데. 은행이 아닌데요? 이건 은행보다 더 위험한데? 더 위험하다? 부동산? 요양보호사가 아버지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치매센터에서 자꾸 아버님을 괴롭히시는 환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걸 한번 보시죠. 하하, 뭘까요? 어디로 가신 걸까? 정신이 좀 돌아왔을 때 가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세무사? 네. 정신이 맑으실 때마다 요양보호사랑 거길 가신 것 같더라고요. 세무사 사무실은 왜? 그게 아마도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 세무사. 내가 머리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야. 뭐야? 그리고 이제 절자가 시켰어요. 이거 아니야? 많이 못나 보인다니까. 왜지? 그럼 저희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하러 거기 가셨다는 건가요?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재산 증여가 목적이셨으면 가족을 불러서 했을 텐데 요양보호사랑 둘이 몰래 가셨다는 게 아무래도 좀 걱정돼서요. 혹시나 이게 실버 칼라 범죄라면 단순히 현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산들까지도 노릴 수가 있는 건데. 아드님께서 직접 세무사를 만나서 빨리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래야겠네요. 의뢰인은 직접 확인을 해보겠다며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거다. 아버지한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어.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내 돈은 사실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정신이 맑을 때라도 또 다른 그 가족한테 양육비. 그렇죠. 양육비든 뭐든. 계속 나오는 그 아주머니 아주머니. 과거에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님이 태어난 거죠. 요양보호사님 딸이다? 요양보호사님. 딸이라고요? 잠깐만요. 저 아줌마의 딸. 딸이라고요? 근데 그럼 남편이 막 뒤에서. 그래, 그러면 당연히 그럼 셋 다 연기다? 탐정이 있는 줄 알고. 야 진짜 다들 미쳐 돌아가네. 야 다들 미쳐 돌아가. 아니, 야 이거 오늘은 그만큼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스토리가 진짜 미쳤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네, 머리가 지금 다들 미쳐 돌아가요, 여러분. 아 이거 미궁이에요. 오 실장 오늘은 그만 퇴근할까? 탐정님 잠깐만요. 응? 그 의뢰인 아버님 계좌에서 근래 1, 200만 원씩 빠져나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자금이 어디로 간다는 거지? 이것 좀 보시겠어요? 제가 ATM 기기 번호 확인해서 현금 인출 모습을 확보했거든요. 그게 지금 처리 중이오니 잠시 현금을 세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돈을 누가 빼는데? 카드를 받으십시오. 뭐야? 자 돈 빼는 사람 누구야? 뭐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 돈을 찾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네 탐정님,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꼭 좀 같이 와주실 분이 계신데요. 자 모자 쓰고 있는데 자 돈을 빼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버지 돈을 빼가는 사람입니다. 자 누구야? 엄마다. 응? 엄마네? 엄마입니다. 어머니? 엄마예요. 엄마가 돈을 빼가요 지금. 뭐야 너무 소름 끼쳐. 뭐야 엄마. 야 엄마가. 어머 왜 빼가요? 왜? 그럼 현금 인출한 사람이 네 어머님이시더라고요. 무슨 속사정일까요? 아니 너 무슨 탐정한테까지 의뢰를 하고 나한테 말을 하고 하던가. 엄마가 자꾸 요양보호사가 수상하다고 하니까 그랬죠. 학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둥, 자꾸만 선을 넘는다는 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학대 정황은 없었어요. 도대체 뭐예요, 어머니? 저한테 했던 말들이 어디까지가 진짜인데요? 설마 다 거짓말은 아니죠? 아 진짜 설마요. 아유 그래 거짓말 좀 했다. 그러면 안 되니? 왜? 무슨? 아니 왜? 왜긴 왜야. 그 요양보호사 그만두게 하려고. 왜요? 그 잘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왜 굳이 그만두게 해? 네 아버지 요양원 보내려고. 보내버리려고 그래요. 뭐? 평생을 지 스스로 물 한 잔 안 떠먹더니 까딱하다간 그 인간 기저귀까지 갈게 생겼길래 그래서 그랬다. 나도 말년은 편하고 싶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 세무사 만났다며. 네 아버지란 인간이 그렇게 한평생 내 뒤통수 치는 인간이야. 뒤통수요? 세무사는 뭘 하던가요? 아니 그게 뭐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나 봐. 안 좋아. 숨겨놓은 게 있나 봐요 뭐. 저희 아버지가 여기 무슨 일로 오셨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아버지께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치매예요? 혹시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재산을 증여하시겠다고요. 안 그래도 거기다 마무리 중이어서 연락 드리려고 했었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요? 증여? 누구한테요? 혹시 그 요양보호사한테 증여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요. 아버님께서 아드님께 인감증명서랑 도장 같은 거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증여하신다고 한 거예요. 저한테요? 전부 다요? 세금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저는 전혀 침해를 못 느꼈네요. 아니, 왜? 그게 아내분께는 절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네? 왜? 그럼 아버님께서는 정신이 멀쩡하실 때마다 어머님에게 재산이 가지 않도록 미리 손 쓰셨다는 건가요? 잠깐 아버지가 왜 저 정도까지 하시지? 왜? 악감정 있는 것 같은데요.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친엄마는 규종 씨가 아까부터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친엄마인 거죠. 그분이 친엄마? 새엄마? 새엄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추리가 굉장히 과해지고 있다는 거는 진짜 재밌다는 겁니다. 네. 이래도 나만 나쁜 사람이니? 네 아버지란 사람이 그런 인간이다. 그럼 아빠는 엄마한테 재산 안 주려고 정신 멀쩡할 때 세무사 만나고, 엄마는 아빠 치매 걸린 사이에 현금 빼돌리고 요양보호사 자르고 요양원 보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두 분 사이가 이렇게까지 안 좋았던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뭐 어떻게 살긴 죽지 못해 살았지. 그 잘난 돈 번다는 유세에 식충이 취급받으면서 이제 그 삼식이를 어찌하나 했더니 치매라네. 야, 난 그 집에 똥칠하는 거는 죽어도 못 본다. 당장 요양원에 모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모시는 게. 평생을 집 밥해 먹인 마누라 재산 한 푼 주기 싫다는 인간을 내가 왜? 차라리 잘 됐어. 보내. 요양원에 보내. 그만해요. 그만. 창피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요. 피하기는 무슨. 죄송합니다. 가볼게요. 놀랍게도 몰래 현금을 인출한 범인은 요양보호사가 아닌 의뢰인의 어머니였고, 저희는 이 모든 일이 한평생을 살아오며 서로에게 쌓인 게 많은 부부의 우픈 해프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너무 사이가 안 좋으신데. 쌓인 게 많으시네. 앙금이 좀 쌓인 부부관계에 해프닝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저는 보면서 진짜 좀 불안했던 게 치매 환자가 저렇게 재산 증여를 한다는 거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러면 그럴 수 무효예요? 있죠. 근데 그 치매 환자가 한 증여가 무조건 다 무효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했다라고 하면 유효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치매 환자인 게 쟁점이 아니고 그 행위 당시에 인지 능력이 있었냐, 의사 능력이 있었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제 민법 제도에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정 상속분이 있거든요. 네. 그 법정 상속분에 지금 배우자 같은 경우, 어머님 같은 경우는 2분의 1 정도는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좋다 하더라도 어머님이 아버님 사후에 이제 아들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큼을 반환 청구에 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여기 보면 아버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엄마가 자신한테 그렇게까지 하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돈을 몰래 빼가는 것도 모자라 요양병원에 보내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모함했던 어머니, 평생 몰랐던 부모님의 원망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결국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어머니는 요양원 보내지 않으면 이제 본인은 손 하나도 까딱 안 할 거라고 하셔서. 어머니께서 재산 증여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요. 어머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실은 아버님 요양원에 모시고 요양보호사님한테 그간에 감사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간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세무사 만나서 아드님께 재산 전액 증여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죠? 고민이에요. 집이라도 어머니 명의로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냥 아드님이 꼭 쥐고 계세요. 절대로 섣불리 어머님 주지 마시고. 네? 왜요? 오?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봐. 오? 엄마한테 주지 말라고 아들한테요? 그게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아버님이 정신 돌아오실 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멋있으시다. 이거 새우 돌 때. 귀엽다. 그럼 이건요? 새우 초등학교 때. 엄마 젊을 때? 나쁜. 엄마한테. 엄마 뭐? 아내한테요. 사모님이시잖아요. 세효 엄마. 더러운. 절대 용서 못해. 그만요. 또 그러신다. 그만요. 왜 자꾸 사모님만 보면 이러실까? 괜찮아요. 이상하게 사모님 얼굴만 보면 너무 화를 내셔서 제 경험상 사모님에 대한 아주 나쁜 기억이 있으신 게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나쁜 기억이길래 기억을 다 잃으셨을 때도 그것만은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 건지. 그렇게까지 사모님을 미워하시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야, 궁금하네요.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오히려 아빠를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인가? 그런 것 같아요. 뭘까? 진짜 엄청난 실수인가 봐요. 이유가 있는 거야. 사실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저한테 돌려놓을 정도로 어머니한테 화가 나신 일이라면 알고도 그냥 묻어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치매 때문에 괜히 생사람 잡는 걸 저까지 어머니를 의심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결론은 어쨌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네. 이대로는 너무 답답하고 찜찜해서요.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워낙 길어서 조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알아봐 주세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결국 요양원으로 보낸 의뢰인은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고, 저희는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냐. 몰라요. 쳐버리겠다 오늘은 좀. 자, 요양원에 가서. 어머님은 출발했어? 네. 1시간 전에 나가셨어요. 그래. 그동안 오실 때는 주변을 좀 살펴봐. 단서 될 만한 게 있는지? 네. 여보 나왔어. 우리 산책 갈까? 자, 추우니까 가자. 저희 산책 좀 갔다 올게요. 예, 다녀오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자주 와가지고 뭐 산책도 가고 하는 거는 또 엄마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좀 다른 하고 생각이 있는 거 계시나요? 아닐까요? 아이고. 40년을 같이 했던 부분. 화장을? 뭐지? 어?
저 사람은? 그 아줌마 나왔어. 그 남편 아 설마. 설마 에이 아니야. 에이 왔다. 야 이씨야 터치 자, 저 갈게요. 잠깐만요. 이거 방송 불가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야 진짜였네. 아, 진짜 봅시다 친해져서 이제 서로 터치하는 걸 수도 있고 예. 또 힘든 걸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해져서 그냥 터치할 수 있는 거고요 아직 뭐 봅시다 그냥 남편이 그냥 이러고 지나가다가 그냥 터치한 거 아니야? 힘내세요 그쪽 엄마 이런 거처럼 네, 근데 손이 안 맞은 거지. 약간 좀 뭐 이렇게 뭐 미국식 약간 스포츠 선수처럼. 아이고 힘내세요 다 힘내세요 아 무슨 미국식이야. 힘내. 몰라요 예, 봅시다 와 진짜 충격이다. 미쳤나 봐. 그래서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거야 양쪽에서. 뭐야 이 상황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떡 하나 드시고. 고맙습니다. 떡 하나 드시고. 예. 저런다고? 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픈 배우자들을 놔두고 이거는 눈물 나네. 야 진짜 이거 완전 사이코 변태들 아니에요? 야, 진짜 이거는 와. 저런 데서 약간 희열을 또 느끼나 약간 빵하고 아. 최악이다 진짜 너무 충격이다 너무 센데요. 앞에 배우자들 놔두고 뒤에서 추워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아니죠. 상상을 완전히 그냥 깨 부순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2026 탐비 쓰레기 장면 예. 그러니까 모험집 중에서 이제 베스트 안에 들어가는 네. 예, 탑5 안에 들어가는 와 장면이에요. 1월부터 이런 장면들이 저 나와요. 사람들 맞네.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까지 갔는지를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들이 다 가질만 하지. 이게 뭐예요? 저희가 오래 지켜볼 것도 없이 이 사람 그 치매센터에서 같이 교육받던 그 아줌마 남편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너무 상식 바뀌니까 뭐. 혹시 몰라서 저희가 치매센터에도 다시 가서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어머. 아 진짜. 야. 지금 아버지를 앞에다 두고 어머니가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이 남자랑요? 두 분 모두 치매 상태라 그 앞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진짜 나빴다. 말도 안 돼. 두 분이 같은 처지시라 동병상련으로 처음에는 가까워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또 있어요. 이건 뭔데요?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맛있지? 아이고. 아 짜증나. 같이 이제 병원에서 바로 남편 옆에 있어요 지금 아내랑. 지금 뭐예요? 둘이 여기서 뭐 하냐고요? 야! 아, 너 왜 소리를 지르 그래? 네 아버지 놀래시게. 엄마가 지금 아버지 놀랄까봐 걱정하는 거야? 이 아줌마 기억나지? 우리 치매센터에서 같이 교육받았잖아. 글쎄, 이분도 여기 입원하셨더라고. 그래서 반가워서 인사 나누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또 만나네. 아드님하고 어머니하고 고생이 많아요. 그렇게 아버지 미워 죽겠다면서 요양원에는 꼬박꼬박 왔던 게 이 사람 때문이야? 와. 뭐? 그래도 내 마음은 벌써 봄인데 우리 이제 자유다. 아유. 이야 진짜. 공포 영화 같아요 공포 영화. 와. 그러게 좋다. 우리 집도 비고 네 집도 비고 모텔 비 굳었다. 아유, 다 늙어서 왜 이렇게 밝혀? 누가 늙었대? 난 당신 처음 만난 그때랑 똑같은데? 무슨 소리야? 성능이 무지하게 떨어졌거든. 에? 어떻게 여기서 한번 보여줘? 어? 여보, 쟤네 둘이 뽀뽀한다. 미쳤어.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오래됐네 관계가 오래됐어. 한 번이 아닌 것 같아 이거. 평생 저랬던 거지. 네. 미쳤어. 다 미쳤어. 저기 셰요야,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이라 생각하지 마요. 나 다 알고 온 거니까. 어디까지 아는데? 그걸 봐주고 사는 거구나. 그동안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사진 속 남자 맞지 이 사람? 와 오래됐네 그러면 예? 진짜 인생을 통으로 기만했구나. 어머니가 이런 각서까지 썼다는 건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 계속 만나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치매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게 저기 우리가 계속 쭉 만났던 건 아니고 그냥 가끔 가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실 때 내가 위로해드리고 그랬던 건데. 이 자식. 내 남편은 이 자식이에요. 내 마누라는 나쁜인데. 누가 나쁘냐?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처음부터 이랬어? 당신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10년 전? 10년 전. 당신 진짜 등산 같이 안 갈 거야? 나는 등산을 왜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금방 내려올 걸 굳이 왜 올라가? 내가 말을 말지. 아, 그럼 죽을 거 알면서 왜 살아? 똥 쌀 걸 밥은 왜 먹어? 저녁 먹기 전에 와. 장 좀 봐서 해물탕 좀 끓여. 그런 건 좀 나가. 아휴, 내가 말을 말지 말을 말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나. 같이 영화 한 편을 보기라도 하나. 그래도 그냥 다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이고, 아까부터 신경 쓰여 죽겠네. 네? 이렇게 하고 올라가시다 끈 밟고 넘어지면 누가 업고 내려가라고? 아니요. 제가 묶으면 돼요. 아유, 그거 아세요? 이 오른쪽 신발끈이 풀리면 누가 나를 마음 깊이 생각하는 거래요. 네? 이거 내가 꽉 묶어줘야지. 안 그러면 이거 또 풀린다고요. 내가 자꾸 그쪽 생각하고 있어서. 어머, 왜 저렇게 플러팅을 하셔, 저 아저씨는? 저런다는 이미 선수고. 그러네요. 몇 살이에요? 27살? 무슨 27살이에요. 50도 넘었는데. 아니 애가 몇 살이냐고요. 딱 27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이 남자 보통 선수가 아니겠구나 했어. 오이나 같이 먹을까요? 올라가서? 그래서 나도 처음엔 장난으로 몇 번 만났지. 그러다 결국 정신이 나갔지? 걸렸네. 아이고. 미쳤어. 어디 유부녀가 벌건 대낮에 모텔을 들락거려. 여보, 그게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룸사랑 다니고 하는 문제라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어? 예? 룸사랑이요? 아저씨. 아저씨. 비겼네. 여보, 다시는 안 만날게. 죽어도 안 만나.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여보, 우리 쌤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부탁이야. 몇 번 만났어? 이거 매주마다 만난 거야 이렇게? 난 네 아버지랑 사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지옥이 또 있더라. 어찌나 그 일로 사람을 볶아대는지. 이제 이거 이제 책 잡혔다는 거죠 이제. 뭘? 당신은 손 없어요? 물 정도는. 나 아직 그 사진 갖고 있어. 당신 각서도. 저거는 좀. 차라리 이혼을 해요. 사람 피 말리지 말고. 이혼? 그래, 이혼하고 며느리랑 새 옷 처가에 시어미가 어떤 여자인지 알려주지 뭐. 저거는 또 너무. 그냥 차라리 이혼을 하시지. 그죠? 맞아요. 진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정말 하루도 안 늙고 10년 동안 사람을 아주 바짝바짝 말려 죽이더라. 그래서 가끔 만난 거야. 정말 딱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자네 어머니가 이렇게 사느니 아파트에서 확 떨어져 버리셨다고 몇 번이나. 난 그냥 그럴 때마다 달려가서 달래준 죄밖에 없어. 나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매번 후회하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어. 근데 갑자기 이 사람 부인이 치매라고 하더라.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네 아버지도 치매 초기라고 하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지. 솔직히 이제
하늘이 내 편인가 싶더라. 다른 것도 아니고 치매라니. 그래서 같은 치매센터에서 만나고 같은 영양까지 묶어서 넣어놓고 아버지 앞에서 보란듯이 바람핀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엄마를 평생 괴롭혔다고 해도 아버지 앞에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는 평생 날 괴롭혔는데 나는 왜 안 돼? 나는 그저 네 아버지한테 밥하는 밥순이었어. 마지막까지 재산 한 푼 안 주겠다고 뒤통수 치는 거 좀 봐. 미친년이야. 어차피 네 아버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뭐 어때? 근데 난 다 기억해. 네 아버지가 나한테 못되게 군 거, 고집스럽게 한 거 다 기억하는 사람이 다 불행한 거 아니니? 그럼 가. 여기가 어디야? 아버지!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 만들어진다고. 이미 혼자였다. 그리 오래 아버지 무슨 생각해요? 쌍둥이? 아빠 우리 쌍둥이 기억나요? 사진 보여줄까? 너도 이제 장가 가야지. 엄마한테 잘해. 고생 많이 했어. 네 엄마. 처음으로 아빠가 치매라 다행이다 싶네. 차라리 망각하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다 잊고 가자 아빠. 다 잊고. 알았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부모님은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부모님의 과오를 용서하고 기억의 마지막 조각들을 다시 채워보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는 잊어버린 나쁜 기억 대신 더 좋은 추억을, 어머니께는 자상한 아들이 되어 아버지께 받은 상처를 대신 어루만져 드리며 말이죠. 제 아들로선 그게 최선이죠 뭐. 엄마 추운데 잘 지내고 계세요? 아빠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조만간 엄마 얼굴 보러 갈게요. 네. 자, 뭐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부부가 워낙 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서로에게 좀 이렇게 연차가 좀 되신 분들은 서로에게 지금 쌓여 있는 것들 되게 많을 거예요. 많죠. 이 드라마가 이제는 좀 서로 간에 좀 서운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풀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탐정들의 영업 비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규종 씨? 네, 아우, 전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여기 오면요. 네. 텔레비전 보는 게 훨씬 나요. 여기 오면 기빨려요. 눈물이 났다가 뇌가 좀 아팠다가 마음이 찡했다가 또 못됐다가 막 많은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2025년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혈압 없었거든요. 오늘 여기가 계속 아파서 또 올해 검진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요. 프로그램이 저혈압 치료제예요. 네, 맞아요. 네, 기억을 잃은 아버지도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는 어머니도 평생을 함께했지만
있지만 그 끝은 따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씁쓸하기만 합니다. 탐정들의 영업 비밀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활 밀착형 탐정 신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 감사합니다. 100억 자산가라고 주장하는 여자에게 수억을 저장 잡혔거든요. 단서가 있는 인물이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이렇게 있는데 단서가 그 남자분 맞아요. 맞아. 얘기를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쪽으로 가시죠. 문제 풀고 왔잖아.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묻지 마세요. 알려주신다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사람 납치해요. 내 앞으로 받은 적도 없고 한피에는 다 된 밤에는 지금 뭐하냐고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타는 냄새 안 왜 나? 자꾸 그래?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거면. 왜? 그만 먹게? 왜 자꾸 외외거려? 이거 아주 심각해. 여보! 어디다 썼어? 뭘? 민재 1,500만 원 어디다 썼냐고. 진짜 미안한데 치료야. 딱 한 번만 더 할게. 제발 정신 좀 차려. 경비업에 좀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나 소름 돋았어. 즐거운 Next 채널